1월 1일이고요. 6월 30일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요렇게 해서 그림을 밑에 하나 더 그릴게요. 1월 1일 날 토지 취득을 시작했고요. 요때 1월 1일 날 100원 지출했다고 할게요. 토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6월 30일 날 토지 완료했어요. 취득을. 토지 취득 완료. 그리고 6월 30일 날 건물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요때 6월 30일 날 건물과 관련해서 100원 썼대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 12월 30일 날 건물이 완공됐대요. 돈은 건물도 딱 100만 썼대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토지 차입한 금액이 100원 있었고 건물 차입하는 금액이 100원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요 6개월 동안 10원의 이자 비용이 나오고요. 얘도 6개월 동안 10원의 이자 비용이 나오고 또 여기서 6개월 동안 10원의 이자 비용 또 여기서도 6개월 동안 10원의 이자 비용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엔 20원의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요렇게 우리가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토지와 건물의 이 자본화 기간 문제는 항상 구성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구성이 6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저랑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로 뭐냐면 X 1년 말에 장부 금액을 보면 토지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X 1년 말에. 물론 요 차입금들은 다 특정 차입금이에요. 일반 차입금은 없고 특정 차입금만 있었다고 할게요. 요런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본화 됐겠죠. 요 10원이. 그럼 당연히 요 10원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됐을 거라고요. 요 이자 비용 10원은 당연하죠. 토지의 자본화에 가산될 거고 요 사이에 발생한 건물 차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대한 특정 차입금이래. 그럼 요 10원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직 건물의 건설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해줘야 된다고요. 그쵸?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6월 30일이 되면 토지는 건설이 끝났지만 아직 토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요. 그 땅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럼 토지의 취득이 끝났다고 토지의 차입금을 무조건 이자 비용 처리시키면 이것도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진 않는다고요. 그 땅에서 지금 건물이 계속 이어져서 짓고 있는데 그 논리 때문에 토지의 건물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토지의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 준다고요. 즉 건물에 자본화해 준다고요. 그렇죠? 우리 기준서를 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토지와 관련된 특정 차입금은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고 나면 첫 번째 포인트로 건물의 특정 차입금으로 바뀌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물의 일반 차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의 특정 차입금이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토지 짓는데 돈 빌려오고 토지 사는데 돈 빌려오고 건물 짓는데 돈 빌려왔으면 다 건물 짓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취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요 토지의 특정 차입금이 그 순간에 건물의 일반 차입금, 특정 차입금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자본화 금액, 이자 비용도 건물에 자본화 해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이게 단데.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건물 짓고 있으니까 건물과 관련된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한 건물의 이자 비용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줘야겠죠. 이런 식이라고요. 사실 두 번째 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죠? 첫 번째 연도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요 경우에 X 1년 첫 번째 연도 말에 토지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요 경우에. 어렵지 않죠. 지출액이 100원 있었고 자본화된 금액이 10원 있으니까 110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X 1년 말에 건물과 관련된 건설 중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 중 자산의 장부 금액은 생각해 보세요. 요거 100원 나갈 때는 현금 차변 나가면서 차변에 토지 100 기재되고 요거 할 때는 이자 비용 10 없어지면서 토지로 간다고요. 여기 가서
건물 지출하는데 100 써야 현금 나가고 건설중자산으로 100 들어가고 기말에 요 두 개의 이자 비용이 건설중자산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자본화돼서. 그럼 얼마예요? 10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로 X 1년에 연평균 지출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X 1년에 연평균 지출액이요. X 1년에 자본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본다고 할게요. 물론 이 문제처럼 특정 차입금만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연평균 지출액. 토지 같은 경우엔 연평균 지출액 얼마예요? 일단 1월 1일날 100원을 지출했죠. 그리고 6월 30일날 공사를 완공했으니까 12분의 6한 금액이 토지의 연평균 지출액일 거예요. 아 이거 맞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공사했으니까. 그럼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은, 그쵸? 이 주제는 연평균 지출액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일단 토지도 건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토지 지출액도 6월 30일 이후부터는 건물에 대해서 지출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토지 지출액 100도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에 가산이 돼요. 그렇죠? 건물 짓는 걸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 짓는데 100원 쓴 게 있으니까 요 100원도 연평균 지출액에 당연히 가산해 줘야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가끔가다 물어보는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전기에 발생한 자본화 금액을 단기 연평균 지출에 가산한대요. 문제 조건 이렇게 있어. 그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럼 X1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건물의 연평균 지출 구할 때 토지의 지출액도 포함시켰으니까 요 6개월 동안 자본한 요 금액도 7월 1일부터 건물의 차입원가 자본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100 곱하기 6이 아니라 건물 지출과 관련해서는 110 곱하기 6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다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이미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이 됐어요. 이미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고리하면 이중계산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때 발생한 10원은 이미 토지의 취득원가로 자본화 됐잖아.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여기 다시 넣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단기 토지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뭐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 절대로 고려하면 안 돼요. 왜? 이미 고려가 한 번 됐다고요. 또 넣어주면 2번 계산하는 거예요. 2번.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항상 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2년을 물어봅니다. 무조건. 그럼 X 2년도에 연평균 지출액도 구해볼게요. X 2년도의 연평균 지출액. 토지는 X 2년도에 연평균 지출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취득이 완료됐는데 연평균 지출액을 왜 구하고 있습니까? 이미 X 1년도에 취득이 완료됐는데. 따라오시죠? 그럼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은 쉽지 않다니까요. 보시면 일단 이 경우에는 토지 지출액 100원, 단기 이전에 지출한 금액은 단기 기초에 지출한 걸로 보기 때문에 토지의 지출액 100원도 당연히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에 가산돼야 되는데 100원이 들어가야 될까요? 110원이 들어가야 될까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자본화 금액은 단기 연평균 지출액에 가산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110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얘랑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얘는 같은 연도기 때문에 이미 고려를 했지만 얘는 그 다음 연도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10원 곱하기 12개월 들어가고요. 자, 또 뭐 들어가? 이건 토지 지출한 것만 들어간 거고 지금. 그쵸? 두 번째 연도에 건물 지출한 거 얼마예요? 120이겠죠. 왜? 전년도에 건물 지출한 게 100원 있었고 건물과 관련해서 자본화된 금액이 10원, 10원, 20원 있으니까 건물과 관련해서 자본화되는 금액은 120원이라고요.
그리고 12개월 나누기 12 해줘서 두 번째 연도의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전기 자본화된 금액이 포함된다고요. 세 번째로. 사실 요 문제가 예전에 한번 세무사 2차 시험에 한 10년 훨씬 전에 출제된 적도 있지만 항상 이거 풀면 대충 그냥 감으로 푸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연평균 지출액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헷갈린다고요. 정확한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얘 빼고는 다 고려가 돼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이거 쓰고 울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 그림이랑 조까지는 본인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저렇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문제 201페이지, 연습서 201페이지 말고 연습서 195페이지에 있는 문제 19번 풀어볼게요. 195페이지에 있는 문제 19번. 실제 굉장히 간단한데 이런 거 시험 내면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문제 19번.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토지의 특정 차입금이 토지의 건설 취득 기간이 완료되면 건물의 특정 차입금으로 가정하는구나. 당기 기준액 토지가 완료됐을 경우에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을 구할 때 토지의 지출액은 포함되지만 요 토지의 취득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이미 자본화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연평균 지출액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아직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에 전년도의 토지 지출액 플러스 토지의 자본화 금액도 포함해서 고려한다. 이해하시겠죠?